예. 대단원의 이제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됐네요.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9장 4절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등가 게인, 이퀴버런트 게인 어널리시스 방법을 루트로카스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프리퀀스 리스폰스로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프리퀀스 리스폰스로 바꿨을 때의 방법을 우리가 이게 describe func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기술함수라고 합니다. 네, describe function based on assumption that input to nonlinearity is sinusoidal. 그러니까 어떤 비선형 요소에 인가되는 인풋이 사인파 형태라면 라는 가정하에 describe function이 사용되는데 뭐 할 때 쓰냐면 to predict behavior of a class of nonlinear system. 비선 시스템의 거동을 예측할 때 사용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인풋이 시니소이달이니까 뭐 기본 가정이 그거 아닙니까? 입력할 때 시니소이달 넣으면 출력도 시니소이달이다 이런 거죠. 한번 해볼게요. For a certain class of nonlinearity 어떤 비선형 요소가 있었어요. 이렇게 F라고. 이때 it's possible to replace the nonlinearity를 뭘로 바꿀 수 있냐? Frequency dependent equivalent gain. 그러니까 비선형 요소를 우리가 그 주파수에 그 의존하는 그런 등가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디스크라이브 펑션의 기본 가정이에요. 즉, 이 아웃풋 y라는 놈이 f, u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이 놈을, 이 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퓨리어 시리즈 사용해서 첫 번째 하모니 펑션만 골라내가지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펑션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인풋 시그널 UT가 시니소이달이라고 해보면, 근데 앰플리튜드가 A라고 해보면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때 아웃풋 또한 시니소이달이 될 거야. 즉 피리어딕 주기함수가 될 거라고. 이때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처음 거 기초가 되는 펀더멘털 프리퀀시만 골라내서 주기함수로 기술하겠다. 가정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사용할 방법이 피리어 시리즈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비선형 요소로 주어진 함수를 할지라도 요거를 요 아웃풋 y를 어떤 이니셜 게인하고 그 다음에 sum of 무한대까지 그렇죠? an 코사인 n 오메가 t 오메가 t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bn의 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모든 함수를 다 기술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가 필요의 시리즈잖아요. 어떤 함수든지 이렇게 시리즈로 익스펜전 할 수 있다. 이 뜻인데 요걸 이용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우리가 A하고 B를 묶으면 이렇게 A 스퀘어, AN 스퀘어 플러스 BN 스퀘어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고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놈을 우리가 합성하면 둘이 묶으면 사인 N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 이렇게 묶을 수 있을 텐데 이 파이라는 놈이 뭐냐면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분이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bn분의 an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크기는 yn이 될 거고 위상 지연량은 아크탄젠트 bn분의 an만큼 될 거야. 이게 몇 개 있다? 무한대까지 쭉 시리즈로 나온다 이거죠. 하모니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진 인풋 프리퀀시의 n배를 말하는 거죠. 그게 하모니라고 하죠. 이때 AN하고 BN 구하는 건 우리가 대학교 2학년 때 필의 시리즈 배울 때 참 여러 번 해왔습니다. AN, 이 코사인 텀은 출력 Y에다가 코사인 N 오메가 T 한 다음에 여기 오메가 T가 세타니까 D 세타로 적분한 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0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에 파이 오버 2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하죠. BN도 마찬가지예요. BN은 사인 텀 해당하는 건데 요거에다가 출력 y를 곱하고 적분합니다. 0에서 파이까지 주기 반만 한 다음에 파이 오버 2로 노멀라이즈 하면 되겠어요. 이 과정들은 전부 다 배웠으니까 피리어 시리즈에서 요 피리어 시리즈를 이용해서 첫 번째 파트만 즉 n이 1일 때만 뽑아내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 부르냐면 describe function 이렇게 부른다. 읽어볼게요. Non-linear element can be described by the first fundamental component of this series. 가지고 기술할 수 있겠어요. As if 마치 뭐뭐처럼 하는 거냐면 it were 가정법이죠. 리니어 시스템이었던 것처럼 리니어가 아니란 얘기지. 그치? As if it were a linear system with a gain y1 phase of theta 1. 이렇게 첫 번째 것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 y1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지? y1은 루트 a1의 제곱 b1의 제곱이고 여기 세타 1은 아크탄젠트 b1분의 a1 이렇게 되겠어요. 앞에서 했던 걸 첫 번째 것만 뽑아낸 거지. First fundamental component만 extract 뽑아낸 거예요. The described function is defined as the quantity. 어떤 양이냐면 비율이야. 비율, ratio of the amplitude of a fundamental component of the output. 아웃풋의 첫 번째 fundamental frequency 성분의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amplitude of the sinusoid input signal. input signal의 진폭하고 둘 사이의 비율. 그 레이쇼를 가지고 우리가 describe function을 정의한다. 여기 내가 그래서 여기 이제 요 describe function 일종의 비율이기 때문에 요 인풋 주파 진폭분의 첫 번째 하모닉 성분의 출력의 진폭 사이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equivalent frequency response라고 부른다. 이 오타예요. DK가 아니고 DF죠. 자꾸 오타를 했는데 DF라고 쓰면 describe function을 줄여서 쓴 거예요. 이거 결국 뭐냐면 등가 개인이에요. 그죠? 등가 개인을 쓴 건데 뭐와 뭐 사이 비율? 인풋의 진폭분의 출력의 진폭이니까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B1에 A1, J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인, 코사인을 평성물 나타내다 보면 그럼 요게 이제 디스크라이브 펑션의 정의야. A1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A1 이제 코사인 가지고 구하고 B1은 사인 가지고 구하죠. 이거를 그냥 다시 써보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거는 묶어보면 A는 A란 놈은 인풋의 진폭이고 요 크기는 A1 제곱 B1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 크기는 각도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분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만큼이 각도죠. 그죠? 세타 1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부분이 Y1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둘이 묶어서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요거 같은 표현이지, 그치? 왜냐면 오일러 익스펜전 하면 이게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J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죠. 이 표현법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결국은 여기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서 써보고 이렇게 쓰나 같은 얘기다. 같은 표현법입니다. 디스크라이브 펑션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율이에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 비율인데 아웃풋이 비선형 시스템의 첫 번째 하모닉 성분만 뽑아낸 거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드 함수가 뭐지? 내가 어떤 관심 있는 그 비선형 엘리먼트가 오드야. 오드하다는 건 이게 기함수 얘기하는 거지. 기함수는 뭐 대칭이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면 그러면 어떤 성분이 날라가? 코사인으로 된 성분도 있잖아요. 필수 코사인 텀들이 모두 다 0이 돼. 즉 A 텀이 A0를 포함해서 A1 블라블라 AN까지 그 A 무한대까지 텀이 다 0이 돼. 이 기함수의 특징이죠. 기함수면 A 텀이 다 0이죠. 그러면 A 텀이 0이 됐으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디스크라이브 펑션은 A분의 B1 이렇게 실수가 될 거야. 이거 복소수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independent of the frequency 오메가에 무관하지. 세타가 없기 때문에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usual case라는 거야. in control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함수가 되는 경우 saturation 기함수죠.  이렇게 된 놈이니까 원점 대칭해. 또 relay
릴레이 이렇게 된 놈이지.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예요. 데드존이 있는 것도 기함수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세츄레이션이나 릴레이나 이 데드존이 있는 것들은 다 A 텀이 0이다. 다시 말해서 디스크라이브 펑션이 다 실수가 된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예제를 3개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책에 있는 예제 9의 10번이야. 일단 saturation 펑션을 좀 정리를 해볼게. 이 포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내부 SAT 쓰고 내부 써있는 놈이 0과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거예요. 이 사이에선 set x라고 쓰시면 그냥 x랑 같아요. 왜냐면 세츄레이션 안 걸렸으니까. 만약에 걸리면 이게 세츄레이션 걸려서 1보다 크면 set x가 1보다 크면 이건 1. set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건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츄레이션 펑션의 기울기를 우리 k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기울기가 k야. 예? 이렇게 세츄레이션 됐어요. 이 기울기 k는 어떻게 될까? h분의 n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k는 h분의 n 이렇게 가는 놈이에요. set 안에 함수는 뭘 가져야 되지? 이게 이 기껏해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h분의 x라고 잡을게. 왜냐면 이게 x가 h보다 커지면 세츄레이션 걸린 거고 아니면 h분의 x가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세츄레이션 펑션의 정의를 활용한 건데 우리 기울기 조건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 기울기 k라는 놈을 사용한다면 k라는 놈을 써서 똑같이 구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k라는 걸 썼으면 h분의 n이 들어간 거니까 n이 나와야 되겠어. n분의 x 이렇게 쓰면 이 텀이 서로 같이 되겠죠. 그죠? 그걸 묶어서 쓴 게 이거야. n분의 kx라고 쓰고 그럼 여기 임의의 이제 요 파트가 x가 되겠네요. 쓰고 나온 세츄레이션 펑션 값은 기껏해 1이니까 거기다가 세츄레이션 값 n을 곱해가지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츄레이션 펑션을 정의한다면 그때 디스크라이브 펑션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이제 9의 10번의 질문이에요. 이 과정을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인풋 시그널은 A sin 오메가 t 이렇게 쓰려고 그래. 인풋이에요. U는 A sin 오메가 t 쓸 거고 출력 Y는 이제 세츄레이션 펑션 거쳐서 나온 놈이 되겠어. 이거 기술한 게 어떻게 됐다고? N의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N분의 K의 X 이렇게 된다음에 이게 내부가 요게 요 A 값이 이제 요 H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H랑 같은 놈인데 이게 H잖아요. 여기 요거 가지고 따져보시면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A가 H보다 작으면 즉 이 안에 있으면 이런 뜻이죠. 요 안에 A 값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개인이 1이에요.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혹은 개인이 요 튀어나오는 값 따져보시면 이 세츄레이션 펑션 자체는 그렇게 될 거고 그 나온 놈의 n을 곱했으니까 이 n배 되겠지. 그지? 요 세츄레이션 안 걸리면 그냥 유니티야. 유니티. 그지? 그 상황에서 세츄레이션 펑션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만약 세츄레이션 걸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K분의 N보다 크다면, 즉 A가 H보다 크다면 이렇게 된 거죠. We need to compute 두 가지 계산해야 돼. Amplitude랑 Phase of the fundamental component of the output. 왜냐면 A1하고 B1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J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put magnitude를 amplitude 나눠준 거를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펑션이라고 정의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나타나는 게 이제 앰플리튜드는 A1 제곱, B1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페이즈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크탄젠트 B1분의 A1 이렇게 되겠네. 이게 페이즈, 이게 앰플리튜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Since the saturation is odd function, odd래, 이 기함수래. 당연히 기함수지, 지금 원점 대칭이잖아. 모든 코사인 텀이 0이 될 거야. 즉 말하면 A1이 0이다 이 소리야. 더군다나 A0도 0이에요. 남는 거 B1만 남았네요. B1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B1만 계산하면 되니까 let's calculate B1. B1 계산할 건데 이제 세츄레이션 걸리고 안 걸리고 따져야 되니까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saturation 안 걸리면 그냥 SAT 펑션은 1로 나오면 되겠어. 그대로 튀어나오면 되겠어.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걸렸어, 이렇게. 예, 걸렸어. 그럼 요 시간이 중요하거든, 우리한테는. 요 각도를 찾아내야 되니까. 요 오메가 제로 t라는 걸 t 제로 시간을 집어넣으면 이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집어넣어 보면 a의 사인 오메가 제로 아니 t의 t 제로 이렇게 오메가 t 제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놈이 뭐가 되면 이게 여기다 뭘 곱하죠? 인풋 단자에다가 여기 또 n분의 k씩 곱할 거잖아. n분의 k 곱한 놈이 뭐가 되면 1이 되면 이게 이만큼의 세츄레이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1이 되면 그때 시간 찾아볼까? 그럼 이거 시간 찾아보시면 사인 오메가 t 제로는 ak분의 n 이렇게 되겠어요. 오메가 t 제로는 아크 사인 ak분의 n 이렇게 되겠지. 오메가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겠네. 그 얘기를 여기 쓴 거예요. 이게 SAT 펑션 안에 들어간 X 텀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여기 1과 같아지면 세츄레이션 걸린 겁니다. 이 시간에. 오메가 TS, 세츄레이션 걸린 시간을 TS라고 해볼게. 앞에는 T0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뭐 AK분의 N, 아크 사인, 이렇게 취하면 되겠네요. 요걸 기준으로 앞쪽은 세츄레이션 안 걸린 거고, 이걸 넘어서면 세츄레이션 걸린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갈라야 되겠어. B1의 정의는 0부터 파이까지 UT, 이걸 UT라는 놈이 뭐예요? UT라는 놈은 N의 SAT, 그 다음에 여기가 U 자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죠? 여기 어떻게 될 거냐면 N분의 K의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세츄레이션 안 걸리면 그대로 튀어나올 거고, 걸리면 이게 전체가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가르는 거야. 이 원래 UT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자리를 가릅니다. 가르기 전에 일단 이거는 사인 함수는 접근 구간을 반으로 줄이면 이게 2배가 되니까 4를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 한 번 걸리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일단 바깥쪽에 붙어있는 n을 바꿔서 끄집어냈어요. n을 끄집어냈네요. SAT 펑션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죠? 얘를 갈라야 되겠습니다. 오메가 ts를 기준으로 이게 세타에 해당하는 거니까 오메가 ts까지는 세츄레이션이 안 걸렸으니까 그대로 튀어나와야 돼요. 요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요거만 싹 지워서 나옵니다. 사인이 두 번 나오니까 2승이 되겠네요. 뒤쪽에 세츄레이션 걸리면 여기 오메가 ts면 세츄레이션 걸린 거지. 요 파트가 뭐가 된 거야? 그러면 전체가 1이 된 거야. 그래서 없어졌어요. 둘이 반반 갈랐어요. 지금 세츄레이션 걸린 부분, 여기 안 걸린 부분, 여기 걸린 부분 이렇게 갈랐어요. 그다음 앞쪽에 있는 상수를 끄집어내 밖으로.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사인 제곱만 적분하면 되겠네. 이쪽도 끄집어내면 이게 사인만 남죠. 사인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2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사인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오메가 t를 세타로 두는 거야. 오메가 t를 세타로. 그리고 나서 적분해. 세타로 적분하면 앞에 게 2분의 세타. 이쪽은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니까 안에 거 적분한 거 2가 밑으로 내려와서 4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오메가 ts까지. 뒤쪽은 사인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내려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에 오메가 ts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세타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어요. 최종값, 초기값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앞에서 배웠지, 그지? 사인 오메가 여기서 보니까 사인 오메가 ts라는 놈은 뭐냐면 ak분의 n이에요. 그죠? 그럼 코사인 오메가 ts는 어떻게 될까? 루트 1 빼기 a제곱 k제곱 n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두 개 사용해. 그리고 또 2배 사인 오메가 ts 그러니까 사인 2배 오메가 ts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2배의 사인 오메가 ts 코사인 오메가 ts잖아요. 이 둘이 곱한 다음에 2를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인 2배짜리 2배각 공식이 되죠. 이걸 쓸 목적으로 해봅니다. 그 앞에 거 끄집어내서 여기 썼어요. 여기 이 파트야. 그죠?
요 두 번째 거는 쓴 게 요거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코사인 쓰면 코사인 파트를 갖다 쓴 거야.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뒤에 게 플러스 두 배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플러스 2로 이렇게 되겠어요. 이걸 이제 둘이 공통항인 8분의 2를 끄집어내고 AK arcsin AK분의 N 더하기 N의 스퀘어루트 1 빼기 A제곱 K제곱분의 N제곱 요거가 B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디스크라인 펑션 어떻게 돼? 이게 기함수니까 인풋 매그니튜드 앰플리튜드는 A분의 B1이잖아. 전체를 뭘로 나누면 돼? 디스크라인 펑션 보려면 A로 나누면 되겠어요. 우리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위에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인 오메가 ts는 요거 코사인은 이렇게 얻어진 거지. 1 빼기 사인 제곱 오메가 ts 이렇게 얻어진 거고 요거 아까 했듯이 두 배의 사인 오메가 ts 코사인 오메가 ts 이렇게 얻어진 거죠. 여기 두 배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a로 나눠주면 a로 나눠주면 이게 디스크라인 펑션이 되는 거죠. 그죠? 유효 이득 개인이 되겠어요. AKM만 결정이 되면 이 값은 다 결정이 되네.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야. A plot of K, 이 function of A indicate it is a real function. 이거는 기함수니까 이게 가능하지. 기함수는 코사인 텀이 다 0이 되니까 이게 가능해. independent of frequency, frequency dependent 하지 않죠. 실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페이즈 시프트도 없다. 이게 이제 기함수의 장점이죠. It is seen tha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A가 1까지는 그냥 자기 스스로의 개인을 유지하지만 A가 인풋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개인이 줄어들었어. 이거는 어디서 본 특징이냐면 우리가 루트로카스에서 봤었지, 그지? 루트로카스에서 입력이 커지면 개인이 등가 개인이 작아진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언스테이블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리밋 사이클을 만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똑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프리퀀시에서 봐도 It is seen that the described function is initially a constant and then decay, 줄어들어요. Essentially as a function of reciprocal of input signal amplitude. A의 역수의 reciprocal이 역수잖아. 역수의 함수로서 decay한다. A가 커지면 줄어든다. 즉 등가 개인이 등가 이득이 감소한다. 뭐가 커지면 A가 커지면 이걸 뜻이죠. 같은 얘기였어요. 루트로카스에서 A가 커지면 즉 인풋 진폭이 커지면 등가격이 줄어들듯이 여기서도 그 내용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걸 그린 거예요. 다음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세츄레이션이 아니라 릴레이. 릴레이가 뭐였지? 릴레이란 놈 이거야.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이게 릴레이예요.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가 시그넘, 읽을 땐 시그넘이라고 있습니다. SI, 시그넘 펑션, 사인 펑션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펑션의 정확한 이름이 시그넘이야. 시그넘 보면 이 내부 파라미터가 0보다 크면, 즉 양수면 1이고 음수면 0, 마이너스 1이고 0이면 0이다. 세 가지 값만 존재하죠. 이렇게 1, 이렇게 마이너스 1, 아니면 0 이렇게. 이걸 줄여서 이제 시그넘 x 이렇게 쓸 거고 이거의 크기를 내가 n으로 키우고 싶다면 바깥쪽에다가 n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세츄레이션 펑션과 똑같은 형태죠. 이 상황에서 이제 디스크라인 펑션을 찾아라라고 하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인풋 시그널이 a sin 오메가 t라면 역시 a가 n보다 작으면 세츄레이션 안 걸리겠지. 그러면 유니티 게인이야. 게인이 안 바뀌어. 디스크라인 펑션 1이야. 1. 그치? 근데 만약에 세츄레이션 걸렸어. A가 M보다 커요. 즉 이렇게 A가 이렇게 넘어섰어.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뜻이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넘어섰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라는 뜻이 이거죠. 그죠? We need to compute amplitude and phase. 이거 두 개 계산해야 되겠어. 이거 계산하는 거 우리 디스크라인 펑션이라고 정의하니까. 이때 디스크라인 펑션은 어떻게 돼? 인풋 A분의
인풋 진폭 A분의 A1 J 플러스 B1 이렇게 되죠. Since the sign is odd function, odd function이야. 그럼 A가 없죠. A1 odd function이니까 A0도 0, A1도 0이에요. 이게 특징이지. 기함수 특징이니까. 이거 쓰면 이제 B1만 구하면 되겠다. B1을 계산할 목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어요. 이 함수를 좀 이해하려면 여기 그림을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있나 보다. 여기 있네요. 이 그림이 아닌데,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여기 이제 만나는 점, 여기 이렇게 인풋 사이드 U에서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서 여기 N하고 만나는 점, 요 각도, 요거 찾는 거야, 요거. 그지? 여기 N하고 같아지는 점. 세츄레이션 걸릴 거니까, 요건 어떻게 얻어지느냐? 똑같이 그냥 얻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썼네. A 사인 오메가 T가 N이 되는 포인트 시간을 구해보면, 오메가 T에서는 아크 사인 A분의 N이다. 요거 기준으로 앞쪽에서는 세츄레이션 안 걸린 거고, 넘어설 때는 세츄레이션 걸린 거니까 갈라야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8분의 2에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지만 반 갈라가지고 여기 2분의 파이를 바꾸면 여기 2배가 돼. 그래서 8분의 4로 바뀌었죠. 이 자리에 이제 이거 집어넣을 거야.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 n 시그넘 u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u가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적분하는 건데 이걸 하려니까 이 시그넘 펑션 없애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갈라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르죠? 요게 안 걸릴 때는 무시하고 걸릴 때를 따져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걸렸을 때는 그냥 n이 튀어나오는 거고, 그죠? 여기 해보시면 n sin 오메가 t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1 아니면, 그죠? 미안해요. 이게 이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a sin 오메가 t 이 부분이 1보다 크면 이게 1이 되겠지. 0보다 크면 1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보면 사인 텀은 다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이 된 거야. 그래서 n만 남은 거야. n을 밖으로 끄집어냈고, 그럼 뭐만 남아? 요거만 남았어. 왜냐면 여기 1이 됐으니까. 시그널이 그렇잖아. 시그널이. 그럼 요거 사인만 남았으니까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해보시면 이게 1 나오니까 8분의 4n이 B1 텀이에요. 이큐럼 등가기에는 어떻게 얻어져? 인풋 매그니튜드 분의 여기 B1이죠. B1이 오니까 이걸 A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이게 릴레이의 등가이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등가 릴레이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하모닉 히스테리시스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보통은 이 히스테리시스가 대부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0에서 시작하더라도 0보다 특정한 값 인풋이 h만큼 커져야 얘가 어떤 n 값 세츄레이션 걸리는 거고, 릴레이에 걸리는 거고, 이 경우에 이제 내가 값을 줄였어. u를 막 줄이면 이게 내려오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h보다 작아야 내려가서 이렇게 가죠. 그죠? 이게 요 영역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그래. 이력이 있다 이거지. 이걸 또 줄이면 그냥 내려오는 게 0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h만큼 지나가야 내려가서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하죠. 여기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경우는 메모리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전 값을 알아야지. 그전 값이 그 전에 마이너스 n이었으면, 그지? h만큼 커져야, 인풋이 h만큼 커져야 그래야 부호가 바뀌어. 그지? 만약에 아웃풋이 n이었다면, 요 중에 어디 있다면 이때는 인풋 단자가 마이너스 h보다 더 작아야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 난리너티가 되겠어요. 특별히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 내가 인풋에다가 이렇게 u를 이렇게 어사인했어요. 사인 어사인 했는데 히스테리시스가 있어. 그러면 이게 h만큼 커질 때까지, 이게 그죠? h만큼 커져야, 이게 h랑 커져야
요 마이너스 n이 플러스 n으로 바뀌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t1을 지나간다고 바로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h만큼 커져야, 그죠? 커져야 부호가 바뀔 거야. 같이 타임 딜레이처럼 시간 지연이 약간 있으면서 쫓아가는 걸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니까 이렇게 릴레이 펑션 with 히스테리시스를 가진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자. 위에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찾아봐야 되겠는데 원리는 같아. 그래서 좀 찾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이때 지워놨다가 이따가 찾아볼게요. 이게 그 지연돼서 움직이는 거지. 이 부호가 바뀌면 한참 더 가야 돼 이거는. 인풋을 가정해 볼게요. U는 A sin 오메가 T고 아웃풋은 스퀘어 웨이브 사각판데 앰플리튜드가 N이에요. As long as input amplitude A is greater than the hysteresis level, 이게 H보다 커야 되겠어요. 이 히스테리시스 구간을 우리 H라고 표시할게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B번 그림에서 이게 쓰인데 뭐 보여주냐면 스퀘어 웨이브 lag 늦추고 있어. lags the input을 늦추고 있어. in time. the lag time 늘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지. 그치? 여기까지 인풋이 가줘야 이게 마이너스 n에서 플러스 n으로 릴레이가 작동한 거지. 그치? 이거 계산해 볼까? 그러면 이만큼이 a sin 오메가 t 이게 u잖아. u가 뭐가 될 때까지? 히스테리시스 퀀터티인 h가 될 때까지 가야 이게 이제 이만큼이 이제 h가 되겠네요. 그죠? 이만큼이 h가 돼야 부호가 바뀔 거야.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보면 a분의 h 아크사인 취한 게 오메가 ts 이 각도가 되겠네. 이 삼각이. 이만큼이 이제 이걸 지나가야 이제 부호가 뒤집힌다 이거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디스크라인 펑션을 구하려면 항상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건 인풋 앰플리튜드 분의 A1J 플러스 B1이잖아. A1, B1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해 봅시다. A1은 파이분의 2에 0부터 파이까지, 그죠?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인풋, 이 자리에 이제 히스테리스를 갖고 있는 놈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A sin 오메가 T의 앞에 있는 히스테리시스가 있는 A sin 오메가 T가 들어갈 거예요. 히스테리시스는 뭔지 알죠? 지금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H가 지나가면 그 시간을 따져서 갈라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시간을 가르기 위해서 여기 히스테리시스를 만나는 점 오메가 TS 계산했어. 이거 어떻게 했지? A sin 오메가 TS는 뭐랑 H랑 같아지는 시간 요거죠. 그죠? 오메가 TS라는 놈은 그러면 아크 사인 A분의 H 이렇게 되겠어.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파이까지도 히스테리시스가 있겠죠. 그죠? U를 갈랐어 이렇게. 근데 앞쪽의 U는 뭐야? 이 걸리기 전이니까, 그죠? 걸리기 전 히스테리시스가 여기 있는 놈이잖아요. 마이너스 n이고 걸렸어. 걸리면 히스테리시스 지나가면 이제 플러스 n으로 바뀐다. 요거잖아. 그치? 그거 표시해 준 거니까 돌아와서 이 자리는 뭐가 돼? 이 자리는 뭐가 되냐면 이 자리는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 여기 지나갔으니까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히스테리시스니까. 앞쪽 거 코사인 적분하고 뒤쪽 거 코사인 적분해서 둘이 시간을 집어넣으시면 세타 값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두 번 튀어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 2배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n이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4n 여기에 사인 오메가 ts가 뭐예요? 이게 사인 오메가 ts a분의 h지. 그치? 그래서 a분의 h가 들러붙어 가지고 a1을 구했어요. 이게 필요했을 첫 번째 성분이죠. B1 한번 해볼까? B1은 사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 저 원리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이게 마이너스 n, 여기까지는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적분에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됐을 거고 초기값, 최종값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이건 없어지고 2배의 코사인이 되겠어요. 여기가 2가 4가 되겠네. 코사인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코사인 값은 코사인 오메가 ts는 여기서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오메가 ts라는 놈은 루트 1 빼기 a제곱 h제곱 이렇게 돼. 그걸 여기다 쓱 집어넣은 거야. 그만큼이
B1 이만큼이 A1 되겠어요. 그죠? 이 디스크라임 펑션 계산할 수 있겠다. 응? 디스크라임 펑션은 어떻게 구해? 예? A분의 B1 플러스 A1 J니까 A1, B1 앞에서 구한 걸 쓱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 복소수를 가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 하시면 되고 위상각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 요만큼이 스퀘어루트 1 빼기 a 제곱, h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허수부가 이만큼이 뭐야? a분의 h가 되겠어요. 이거 각도죠. 마이너스 이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h j니까 이 각도 계산할 수 있잖아. 이 각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 그치? 왜냐면 이 크기는 1이니까 여기가 또 쉬워요. 이게 아크사인이라면 이렇게 된 거잖아. 1분의 요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디스크라임 펑션이다. 요거의 이제 크기랑 위상각이 둘 다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a를 바꿔가면서 a 함수니까 a를 바꿔가면서 쭉 그려보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 이 소리야. a가 커짐에 따라서 등가 이득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위상은 어때? a가 커지면 위상에 의한 지연은 줄어들죠. 그게 보이네요. 디스크라임 펑션 is plot. 여기 그려지고 있어요. 요거 그린 거야. 요거 그린 게 크기 그린 거, 위상각 그린 거가 요거가 되겠어요. The magnitude is proportional to the reciprocal of the impulse이거나 a의 역비례하죠. 크기는. 근데 페이지는 어때? 페이지는 마이너스 90에서 0도까지 좀 줄어들죠. 왜냐면 a가 커지면 여기 아크사인 a분 이 밑에가 커지면 위상각 지연 값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스크라임 펑션을 이용해서 인풋이 커지면 등가 이득이 줄어드는 걸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 디스크라임 펑션 이용해서 스텝을 따지는 게 이제 마지막 이슈예요. 좀 PDF 시리즈까지 끌고 오니까 좀 여러분한테 죄송하기도 한데 이게 여러분이 사실 PDF 시리즈를 배운 이유입니다. 이거를 이때 이제 활용하려고 배운 거기 때문에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2학년 1학기 때로 복귀하셔가지고 어떤 함수든지 PDF 시리즈로 익스펜전을 할 수 있다. 제일 큰 건 그거지. 불연속 함수를 마치 연속 함수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PDF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지. 그치?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일 도미넌트한 건 첫 번째 하모닉이지. 첫 번째 하모닉을 뽑아가지고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인풋 때 첫 번째 하모닉 아웃풋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걸 보고 디스크라임 펑션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마지막 이슈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하는 거 할게요. 이제는 뭘 확장할 거냐면 나이퀴스트 띠오렘을 확장하려고 그래. 우리 나이퀴스트 플랫 그려본 게 꽤 오래됐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건 아니고 기본 개념을 좀 확장해 보겠어요. 나이퀴스트 스테빌리티 띠오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게 마이너스 2를 몇 번 감싸느냐 시계 방향으로 그거에 따라서 클로즈업 시스템의 폴이 라이트 프레임 몇 개 있지? 라고 따지는 거였어요. 그치? 요거를 확장하겠다는 거야. extend to the deal with non-linear system까지 확장하겠다는 거야. 응? 이게 사실 이거였죠. Z는 안 하려고 했는데 P 플러스 N이 식이지. 오픈 루프 폴 더하기 시계 방향을 감싼 수 요만큼이 클로즈 시스템의 폴의 개수다. 언스테이블 폴의 개수다. 이런 거였지. 그치?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요 이론을 비선형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디스크라임 펑션의 큰 특징이에요. 근데 뭐 이거 우리가 나니어 시스템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첫 번째 하모닉만 넣었을 때 이렇게 이 얘기예요. with nonlinearity represented by the discrete function 뭐였어요? 이 등가 이득이었지, 그치? 인풋에 따른 등가 이득. 요걸 나타낸 게 우리가 디스크라임 펑션이었잖아. 요 K 이퀴벌런트의 정의는 뭐였냐면 인풋의 크기분의 그죠? B1 플러스 A1 J 요걸 디스크라임 펑션을 정의했던 거니까 요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특수만식 한번 얻어보면 비선 요소를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야. 등가 이득으로. 그
다음에 원래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집어넣고. 즉 이 얘기는 뭐야? 지금 이렇게 비선형 엘리먼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리니어 파트가 이렇게 묶어놨어. 그렇다면 이걸 뭘로 바꿔? 등 가이드로 바꾸자는 거야. 이렇게 뭐에 디펜던트한? 입력에 디펜던트한. 그러고 나면 특성 방식은 1 플러스 K 이퀴벌런트 등 가이드에 관련된 걸로 나올 거고 GS가 나올 거 아니야. 요걸 우리가 뭐라 불러? 특성 방식이라 부르지. 그치? 요거 풀고 나면 우리 폴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 그래, describe function can be beneficial, 이득이 되는데 뭐 할 때? 조건을 결정할 때. instability가 약이 되는 그 조건을 결정할 때 쓸 수 있죠. 또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instable한 이슈, unstable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그 치료법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플러스 K 이퀴벌런트 등가 개인, 이거 A에 디펜던트하게 나올 텐데 GS라는 놈이 특성 방식이었어. 내가 뭘 그릴 거냐면 이 GS를 그릴 거야. 그리고 우리 뭘 했었냐면 원래는 이 GS가 뭘 감쌀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0J를 감쌀 때 이걸 몇 번 감싸지? 따졌었잖아. 그치? 이거 나이키 스테빌리티 티어림이 이거였는데 이제 뭘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이거에 의하면 GS라는 놈이 뭘 감싸면 마이너스 K 이퀴벌런트의 1. 여기 인풋 함수일 텐데 요거를 몇 번 감싸지? 라고 따지는 거야. 이 위치만 바뀐 거야. 요게 이렇게 바뀐 거야. 등가이드게 리시프로칼에 네거티브 친 거. 여기 하면 Nike is the plot of the linear loop gain as well as the negative reciprocal of the describe function are superimposed. 서로 같은 데다 그린다 이런 뜻이죠. 죄송합니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이제 예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리밋 사이클을 우리가 그 직전 강의에서 했었잖아. 리밋 사이클이 뭐였어? 이게 특정한 개인을 언스테이블하게 제공을 하면 계속 발생할 텐데 그 상황에서 인풋이 커지면 어떻다고? 개인이 작아진 효과가 있으니까 스테빌리즈는 넘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다시 스테빌해지면은 다시 개인이 또 커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리밋 사이클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전장, 우리 9장 3절에서 끝부분에 했었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리밋 사이클이 벌어진다.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벌어지려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우리 리밋 사이클 이제 다룰 때가 요 그림이었어. 기억나나? 여기 요 그림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GS라는 놈을 보시면 요 루트로카스 같은 거 그렸었잖아. S에 S제곱 플러스 0.2S 플러스 1분의 여기 0.1 이렇게 되는데 여기 1 놓고 그리면 여기 0.1은 어디서 나오는 효과냐면 여기서 나오는 효과지. 요거 우리 기억나지? 그 어떻게 됐었어? 여기 폴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여기 원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루트로카스가 하나는 이렇게 가더라. 하나는 이렇게 가고 이 건너는 K가 0.2였지, 그지? 0.2였어 여기. 근데 0.5를 주면 바깥쪽에 있지, 그지? 근데 어떻다고? 0.5를 주고 인풋이 크면 A가 크면 개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스테이블해졌다가 스테이블해지면 이제 에러가 줄어드니까 에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에러가 줄어드니까 원래 개인을 회복하려고 하지, 그치?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정착하더라, 그치? 이걸 우리가 리밋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개수라고 이때 지점을 오메가 L 리밋 사이클 프리퀀시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인풋의 크기를 찾아서 썼었죠. 요때 이제 주파수를 리밋 사이클 프리퀀시 오메가 L이라고 표시해보고 요때 인풋 A의 크기를 우리가 AL 이렇게 나타내보자고. 그거 찾는 문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요 이슈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잖아. 요거를 디스크라이브 펑션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 이슈는 뭐야? 요 놈을 바꿔야 되겠다. 뭘로? K 이퀴벌런트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묶고, 요걸 그린 다음에, 요거의 역수의 인버스, 네가티브 리시프로칼을 하고, 만나는 점, 요걸 찾자는 거야. 응? 그 지점이 뭐야? 리밋 사이클이다. 이겁니다. 찾은 게 이거예요. 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 GS 보면, 요거
요거 이제 우리 크기 GJ 오메가의 크기는 어때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분의 1이니까 0분의 요거 크기, 그 다음에 이삼각 GJ 오메가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나이키스트 블락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메가 0이면 어디 있어? 오메가 플러스 0이면 여기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여기 있겠네. 각도는 어때? 90도 정도 크겠지. 이쯤에 오메가가 플러스 0이 있는 거야. 그치? 그 상황에서 오메가가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접근하면 부가 뒤집히면서 마이너스 270도까지 가는 거죠. 그지? 여기 마이너스 90도, 여기 마이너스 180도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70도까지 갈 거야.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거야. 요게 오메가가 플러스 무한대일 때야. 그리고 이제 뭐 반대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넘어가자. 이게 이쪽에 넘어갔을 때가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가서 끝에 간 게 오메가가 마이너스 0일 때지, 그지? 그 다음에 감싸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슈는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요게 크기, 요때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그려보면 오메가 0일 때 여기 있다가 한 점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오메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플러스 무한 되면 이렇게 온 놈이 나이키스트 플러스 될 거야. 어느 놈에? 요 놈에. 진짜? 다들 뭐 이 정도는 잘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예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example 9의 13번 consider feedback system of figure,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9의 14 요 놈이에요. Determine the amplitude and the frequency of the limit cycle using Nyquist plot. 루츠로카스가 아니야. 지금 요거 이용해서 하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점을 구해야 되겠다, 그지? 왜냐면 요거 이퀴벌런트 요 놈이 실수일 거거든. 실수인데 음수잖아. 그러니까 요게 요거 구해보면 여기 K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놈이 될 거야. 요거 한번 이슈를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GS 놔두고 슈퍼 임포즈 할 건데 마이너스 K분의 1 요거 임포즈 할 건데 마이너스 K분의 1 따져보면 이게 히스토리 그 세츄레이션이니까 앞에서 구한 놈이잖아.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N하고 K를 넣을게. 여기 요 그래프 보면 K는 기울기니까 K는 1이요. N이라는 놈은 0.1이지. 이거 집어넣은 거야. N하고 K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정리하면 요거네. 요거예요. 역시 A가 커지면 요게 이제 작아질 거고, 그죠? 크기 입장에선 A가 커지면 작아지니까 커지겠네. 역수니까 헷갈린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얘는 스트레이트 라인이지. 스트레이트 라인 어디 있어? coincident with the negative real axis. 그 다음에 뭐로 파라미터라이즈 돼? 결국 인풋 시그널 A만이 함수야. 그치? A가 들어오면 이게 결정이 되는 놈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 이 A가 특정한 값이 되면 마이너스 K부터 해가지고 요 사이 어디 있다는 거야. A가 커지면 일로 날아간다는 거지. 그치? 요 사이에 원래 있던 나이키스트 플랫하고 여기 요 K 이퀴벌런트 요 그래프 사이 만나는 점, 요 점이 결국 리밋 사이클이라는 거야. 이게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언스테이블하다가 스테이블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로 모여들어서 여기가 결국 리밋 사이클이 될 거다. 리밋 사이클이 될 거다, 이 소리야. 보시죠. 앞에서 이미 했었어요. 이게 이퀴벌런트 게인이 얼마가 되면 0.2가 되면 분명히 될 건데 이거 이제 풀어봐야 돼. 응? 이퀴벌런트 게인 요거랑 뭐가 요게 밑에 게 이게 0.2가 되면 이 소리지. 이제 건너는 지점이잖아. 0.2가 되는 A를 찾아보면 이거 계산해야 되겠다. 계산이 어려우니까 여기 요만큼은 뭘로 놓은 거야? 그냥 아크사인을 스몰 시그널 써가지고 우리가 아크사인 세타가 작으면 그냥 세타로 두잖아. 이렇게 등가에서 그 원리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풀어볼게요. 풀어보시면 이 근사 방정식이 이렇게 바뀔 거고,
그죠? 그 상태에서 요거를 제곱해서 2차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3차가 아니고 2차 같은데 얘가 좀 확인이 필요한데, 그죠? 이게 제곱해 보시면 3차일까요? 2차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오타일 수도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소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풀어본 경험으로는 3차식이 맞네요. 이게 4차식이네 전체가, 그치? 요거 근이 4개가 나올 텐데 근 4개를 이걸 손으로 못 풀 것 같아요. 매틀랩 같은 걸 풀어보면 그중에 실근이 0.63이 나와. 즉 그 인풋이 0.63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넣으면 이게 리밋 사이클을 야기하는 그런 주파수가 되겠어. 크기가 되겠어.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출력 단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떨 거 아니야. 리밋 사이클 생길 텐데 이때 크기가 0.63이다 이거예요. 이때 주파수는 어떻게 돼? 1 라디안 퍼 세기였죠. 그죠? 그거는 앞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여기 오메가 1이 1이었어요. 앞에 한 내용이니까 만나는 점 찾는 거야. 이게 정해지면 이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기자, 다소 복잡하죠? 하나만 더 맞힐게요. 이번엔 히스테리시스야. 이렇게 0.1보다 크면 0에서 시작해 0.1보다 크면 이제 2를 갖다가 또 줄이면 마이너스 0.1에서 작아지면 그제서야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1을 또 줄여가지고 이 음수가 줄어들다가 0.1보다 커지면 다시 1이 되는 이런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놈이다. 그러면 여기서 h는 0.1이고 n이라고 하면 이건 1이 되겠네. 지금 그 시스템은 되게 간단해. s하고 s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거는 이게 메모리가 있는 놈이지, 그치? 이거는 이제 등가 이득 앞에서 찾았잖아. 등가 이득의 역수분의 네가티브 리스프로칼 구해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제2를 갖는 놈이에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바로 구했으니까 갖다 그냥 쓸게요. 그리고 h도 집어넣고 n도 집어넣으면 요 값이 되겠어요. a의 디펜던트 하네요. 역시 인풋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거지. 문제 한번 읽어볼게. example 9의 14번이고 consider system with hysteresis nonlinearity, determine whether the system is stable or not, find amplitude and frequency of the limit cycle. 이렇게 saturation이 있거나 혹은 히스테리시스가 있으면 리밋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리밋 사이클의 진폭하고 프리퀀스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제일 먼저 할 것은 나이키스트 플라 얻는 거지. 요거 S에 S 플러스 1분의 1 요걸 GS라고 두고 나이키스트 플라 얻어보면 여기에 오메가 플러스 0일 때는 이 크기는 무한대요. 위상각은 마이너스 90도 조금 작은 놈이지, 그치? 요쯤에서 시작할 거예요, 요쯤에서. 그치? 그 오메가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보면 크기는 0으로 갈 거고 위상각은 마이너스 180도로 가겠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이걸 너무 과장해서 그렸네요, 여기서는. 하여간 이걸 내가 크게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며. 이렇게 내가 만약에 크게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며. 이렇게 들어간 놈인데 이걸 내가 여기 되게 책에서 이렇게 증폭해서 그린 거야. 그죠?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결국 이게 마이너스 90도 축에 들러붙는 놈이에요. 이쪽이 오메가가 0, 이쪽이 오메가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요. 그럼 반대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 요거 이제, 우리가 GS가 마이너스 K 이퀴벌런트 A분의 1승, 요거랑 만나는 점 찾는 거니까 요걸 그립니다. 요걸 그려보시면, 다행히도 여기 실수부가 일정하고 허수부가 일정하고 실수부만 바뀌거든. 허수부 일정. 그죠? 허수부가 일정하고 실수부만 쭉 바뀌는 요 놈이야. A가 커짐에 따라서 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시작해서, 그지? 일로 쭉 가는 놈인데, 여기 만나는 지점이 뭐라고? 요 지점이 리밋 사이클이다. 이거.
그럼 요거랑 요거 갖다 놓고 풀어서 요걸 찾아내야 되겠다. A도 찾고 오메가도 찾고 그 이슈예요. 그걸 찾아보면 여기 교점 찾는 거 요식하고 뭐랑 요식하고 둘이 놓고선 오메가랑 A랑 찾아야 되겠어요. 교점 찾는 거 복소수 영역에서 왜냐면 이게 허수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허수부는 결정이 실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그 스트레이트 라인 될 건데 이게 실수cho 평행할 거고 요 찾는 과정은 내가 빼먹겠지만 생략하겠지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식 두 개 나올 거고 변수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AL하고 오메가 L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요 지점이 리밋 사이클의 앰플리튜드이고 리밋 사이클 앰플리튜드이고 그 다음에 그 프리퀀시가 되겠어요. 주파수가 이거 어떻게 찾는지 모를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S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소리 만나야 되니까 S자리에 뭘 집어넣어? S자리에 마이너스 0.1 기죠. 마이너스 0.1 플러스 이게 AJ 아니 마이너스 0.1J 플러스 A 이렇게 놓고 집어넣고 요 지점을 찾아내야 되겠어. 그치?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A가 있어가지고 서로 만나는 점인데 요 점을 집어내야 되겠다. 그래. 요 점에다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A하고 오메가를 둘 다 찾아내야 되겠어. 약간 애매하죠?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냥 혼자 풀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점 찾는 거니까 복소수에서 복소수에 요 점을 집어넣고 풀어보시면 엄청 지저분할 것 같긴 한데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제가 눈으로만 풀어봐가지고 좀 찝찝하네요. 그죠? 이 라인 자체는 지금 오메가만 따진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J 오메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크기를 따져야 되겠다. 크기 따지면 이거 오메가고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오메가 L 줄게요. 요건 어떻게 돼? 크기 따지면 오메가 L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분의 역수. 요 크기랑 같아야 되겠어요. 요 크기를 구해보시면 요거는 4분의 8 앞에 나올 거고 0.1의 제곱 밑에 그 뒤에 거 제곱하시면 a제곱 플러스 0.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a제곱하면 4분의 파이 a가 나오겠다. 얘랑 갖다 놓고 풀어야지 되겠네. 그죠? 그걸 풀어야지 오메가 1이 나올 거고 그래야지 a도 나오겠다. 교점 푸는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 안 해봤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요 이슈네. 지금 여기 교점 풀라고 요거랑 같아지는 점 찾으라고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있었네. 내가 앞에서 괜히 헤맸네요. 요거 KA랑 요거랑 같아지는 풀면 이게 정리하면 실수부가 0 해서 나오고 허수부 0 해서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같다라고 풀어보시면 오메가가 2.2가 나오고 AL이 0.24가 나온다. 그죠? 왜냐면 요거 이제 그 먼저 오메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곱하시면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한 다음에 위아래 하면 이게 분모의 실수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데 내가 좀 헤맸어요. 풀어보시면 이렇게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그 리밋 사이클의 진폭은 0.24가 될 거고 지금 요 크기가 절반의 진폭이 0.24 이쪽이 마이너스 0.24 이렇게 되겠네요. 요 주파수는 2.2 라디안 퍼섹짜리의 리밋 사이클이 나올 거다 이거죠. 이거 제가 찝찝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보면 실수부가 4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0.1 제곱 0.01이네요. 이건 실수분데 이거 실수부 구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j 오메가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j 오메가를 위아래로 곱해보시면 그죠? 그러면 이게 실수부 제곱하고 허수부 제곱한 거니까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부분에 이게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는데 이걸 약분해 보시면 이게 2승 이게 1 이게 1 이렇게 돼서 식 하나가 나오죠. 변수 두 개지. 여기 또 허수부도 해야 돼. 허수부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0.1 곱한 놈이 허수부가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서로 비교하시면 여기서 오메가를 찾고 여기서 오메가 L을 찾고 오메가 L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찾아지겠네. 그 과정이 by solving above equation이라는 과정이 되겠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눈으로만 풀어봐가지고 좀 찝찝한데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릴레이를 집어넣어서 즉 릴레이의 여기 H 값은 0.1 크기는 1로 준 거지. N은 1 해주고 실제로 이거 시뮬레이션 매틀랩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리밋 사이클에 진폭하고 리밋 사이클에 주파수가 나옵니다. 네. 보통 이제 9장까지 잘 안 가는데 제가 욕심을 좀 냈어요. 혼자 자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질문 안 하시고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냈어요.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은 9장 4절까지 다 왔습니다. 다다음 제가 공지한 기말고사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7장, 8장, 9장 이 세 개의 숙제를 제출합니다. 별 공지가 없으면 와서 시험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1년 동안 이제 이 프랭클린 책을 가지고 거의 끝까지 오려고 노력을 했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가 제일 관건이긴 한데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더 있으니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급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물어보시면 되니까 제 전화번호는 요거예요. 이렇게 전화하시면 급할 때 제가 답변해 드릴 텐데 미리 문자를 주세요. 몇 번 같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문자를 먼저 주고 그럼 내가 공부한 다음에 같이 풀어봅시다 하고 답장을 할게. 응? 그 전화나 줌을 켜놓고 질의응답을 또 받을게요. 추가적으로 일단 화요일 날 1시에 마지막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한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다들 마찬가지지만 이 이상한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처음 강의부터 지금까지 다 온라인으로만 할 줄은 어찌됐든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지만 제공학습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칠게요.